조선해양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 콜은 HD 한국조선해양의 발표가 있은 후 참석해주신 투자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HD 한국조선해양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D 현대그룹 IR을 총괄하고 있는 성기중 전무입니다. 잠시 상태가 안 좋은 점 좀 사과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미포조선 합병으로 저희들이 이번 1분기부터는 현대중공업 합병법인으로 실적이 나가는 점을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영업 실적으로 일단은 제가 가기 전에 간단하게 주요 사항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후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조선해양 플랜트 업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우리 특수선도 있지만 이번엔 특별히 엔진 사업부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셨으니까 관련 질문을 할 때 같이 Q&A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요 사항 중에서 첫 번째 환율 영향입니다. 환율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분기 기말 환율이 1,513원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79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균 환율로 따졌을 때는 15원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환율로 인한 이익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탈 한 100억 원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분기의 강제 효과인데요. 강제는 아주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번 분기는 일회성 요인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없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사내외 이제 그 성과급 관련해서는 우리 연간 금년도 연간 추정치에 맞춰서 추정 이익에 맞춰서 분기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분기의 주요 선종별 매출 비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나와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대중공업의 LNG선이 43.9%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LPGC하고 VLAC 같은 경우는 33.5%로 증가를 했고요. 컨테이너선은 15%로 증가, 탱커선은 6.5%로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LNG선이 감소하고 나머지 선종들은 다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호 중공업입니다. LNG선이 40.1%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이 31.2%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탱커가 14.3%로 이번에는 감소를 했고 LPG선과 암모니아선 10.8%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형선의 경우는 가스선 비중이 증가를 했고 궁금해하시는 LNG BV선은 이제 1척이 반영이 돼서 매출은 작습니다.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4페이지로 가서 1분기 한국조선해양 연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분기 연결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QOQ로 0.1% 아주 소폭 감소를 했고요. YOY로는 20.2% 증가를 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평균 환율이 소폭 상승을 했고 소폭입니다. 그 다음에 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선종별 믹스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일수가 줄었음에도 한 3, 4일 정도 줄었는데요. 생산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QOQ로 30.6%, YOY로는 57.8%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미포조선 합병으로 인한 효과도 일부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여금 등은 전년보다 증가한 금액이 분기 배분에서 반영된 숫자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기는 일회성 요인이 전혀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사업 부문별 연결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6페이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부문 연결 매출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절적 요인, 4분기 대비 1분기가 영업일수가 작습니다.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있는 분기이긴 하지만 앞서 전체 매출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OQ로는 0.6% 매출 감소했지만 YOY로는 14.6%의 증가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함정 부문은 믹스 변동과 수출 비중이 다시 증가하면서 매출액은 2,818억 원으로 YOY는 67.6% 증가했습니다. QOQ로는 계절적 요인이 커서 19.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해양 플랜트입니다. 조업일수 감소에도 트리온 FPU 공사하고 그다음에 루이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매출액은 YOY로는 184%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QOQ로는 17.3% 감소를 했는데요. 전분기에 쉐난도 CO가 체인지 오더가 일부 반영된 점을 감안을 해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엔진기계 쪽인데요. 엔진기계는 계절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DF 비중 증가하고 그리고 판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QOQ로는 14.7%나 증가를 했고 YOY로도 7.5%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분별 영업이익입니다. 조선부문은 선종별 믹스 및 생산성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QOQ로 28.8%, YOY로는 42.1% 증가했습니다. OP마진은 16.6%로 전분기 대비 3.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YOY로는 3.2%포인트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높은 이익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양 부문에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YOY로 1212%나 증가를 했습니다. 해양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반면 QOQ로는 아까 말씀드린 체인지오더 영향으로 인해서 1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엔진기계입니다. 영업이익이 QOQ로 23.9%, YOY로는 41.3% 성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DF 엔진 비중과 함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DF 엔진 비중은 이행정 엔진이 73%, 그리고 사행정 엔진이 79%로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꽤나 DF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함정 부문 영업이익은 343억 원으로 QOQ로 52.4%, YOY로는 34%로 크게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에서 말씀드린 대로 믹스 쪽 변동과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함정 부문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분기마다 실적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8페이지 있는 연결 대상 기업들 영업 실적표를 참고하시고 9페이지로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 별도 기준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SD 사업 매출 증가와 그리고 자회사의 배당 수익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폭이 꽤나 커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환율 상승과 그다음에 성과 상승 그리고 선종 믹스가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미포전 합병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QOQ로 13.9%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각 사업부문별로 매출 증대가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QOQ로 큰 폭으로 57.5%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연속해서 수익성이 아주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조선 외에 엔진과 하양 플랜트 부분에서도 매출 증가와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무중공업입니다. 사무중공업은 가장 높은 성과급을 이번 분기에도 반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상승과 믹스 개선 영향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이번 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18.6%나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럼 1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마린 엔진입니다. 마린 엔진 실적 같이 나갔을 텐데요. 대전적 영향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20.3% 매출 성장을 보였고, 역시나 영업이익도 QOQ로 16.8%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엔진의 ASP 상승, 환율 효과도 있겠지만 ASP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생산 물량 증가 외에도 특히 부품 사업 쪽에서도 동반 성장이 꽤나 크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여전히 가동률과 함께 생산 능률도 동시에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큰 폭으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이 24.4%나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마린솔루션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실적이 공개가 되었죠.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성장이 4.7%였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100% 크게 증가를 했고요. 회사는 분기보다는 YOY로 비교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국내 판매량이 모두 증가를 했고,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매출과 영업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1페이지로 영업의 손익입니다. 기말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외환 관련 이익이 발생을 했죠. 그 외에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장표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재무비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겠지만 3개 회사가 주요 3개 회사가 모두 순임금 상태입니다. 아니,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순임금 상태고요. 한국조선해양 연결 기준으로 약 한 8.7조 원 순현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1분기 한국조선해양 연결 및 자회사 영업 실적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상선 해양 플랜트 업황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T한국조선해양 전략 마케팅 부문을 맡고 있는 이은석 전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1분기 글로벌 신조 동향과 HD 한국조선해양 조선 부문이 수주 목표 및 1분기 수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분기 글로벌 신조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신조 시장은 탱커선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어지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클락슨이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전세계 신조 발주량은 3,690만 GT로 전년 동기 2,211만 GT 대비 6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탱크선이 견조한 운임 환경 및 노선 교체 수요로 발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LNG선, LPG선 및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도 발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최근 몇 년간이 높은 발주량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올해 발주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신조 시장은 예상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클락슨은 3월에 금년 예상 신조 발주량을 1억 1,570만 GT로 발표하면서 작년 신조 발주량 약 1억 2천만 GT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연속 신조 발주량의 1억 GT를 상회하는 이례적으로 강한 발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수주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당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최근 수년간 이어진 대규모 발주에 따른 하향 사이클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함과 동시에 작금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년 대비 한층 도전적인 수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당그룹 조선계열사의 수주 목표는 총 170억 3천만 불로 각 계열사별로는 HD 현대중공업이 114억 7천만 불, HD 현대사무가 49억 불,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6억 6천만 불이 수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분기 수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그룹 조선계열사는 1분기 총 63억 9천만 불을 수주하며 연간 목표 대비 37.5%를 달성하였습니다. 각 계열사별로는 HD 현대중공업 48억 9,600만 불,
HD 현대사모 10억 4,500만 불,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4억 5천만 불을 수주했습니다. 선종별 수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LNG선 9척, 대형 컨테이너선 4척, 스웨즈막스 탱커 2척, 피더 컨테이너선 16척, MR 탱커 10척, LR2 탱커 2척, LCO2 캐리어 2척으로 총 45척을 수주하였고, HD 현대사모는 스웨즈막스 탱커 5척, VLGC 3척, LNG선 1척으로 총 9척을 수주하였고, HD 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야드를 통해 LR2 탱커 6척을 수주함으로써 그룹사 전체로는 60척을 수주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조선소들이 탱커선 및 벌크선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 확대에 집중하는 시장에서 당사는 직접적인 경쟁에 가담하기보다는 당사가 경쟁 우위를 보유한 선종 중심으로 선별적 수주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탱커선보다는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선, VLGC 및 컨테이너선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물량 확보와 함께 수익성 제고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조 성과와 관련해서는 조선소 전반에 걸쳐 충분한 수주 잔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현재의 높은 신조 성과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당사 역시 충분한 잔고 물량을 바탕으로 성과 및 계약 조건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시장 전망과 당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나 현재 해운 시장은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적 해운 운임 특수를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프로젝트의 본격 재개 등 신규 에너지 수요에 기반한 발주 수요 역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수요 감소 및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향후 발주 시점 및 투자 의사결정 역시 선주별로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고 선종별 수급 상황과 경쟁 구도를 감안한 전략적 수주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있으나 친환경 규제 강화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 노후 선대 교체 수요 등 중장기 구조적 수요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당사 주력 선정이 발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환경에 발맞추어 기술 경쟁력과 축적된 영업 역량을 기반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HD 한국조선해양 2026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에너지 영업부문의 김남모 책임 매니저입니다. 1분기 해양에너지 사업 실적과 시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현재 지중해와 호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주 예정인 해양공사 입찰에 적극 참여 중이며, 중동 지역 프로젝트는 2분기 말에서 3분기에 걸쳐 계약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서는 당사 고유 모델을 기반으로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EPC 공사 확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해상변전 설비에서는 자체 모델인 하이 OSS 개발을 통해 촉적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복수의 국내 해상 변전 설비 공사에 사전 착수 계약을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이며 별도의 EPC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올해는 해상풍력 공사 제작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부유체에서는 자체 개발한 하이플롯 모델을 기반으로 여러 개발사들과 협력 방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상업화에 있어 당초 기대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당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 실증 테스트베드 참여는 물론 해외 실증 공사 역시 사업 참여 기회를 갖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테라파워사의 와이오밍주 SMR 실증 공사를 수행 중이며 작년 10월 계약 체결 후 현재 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라파워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SMR 상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만큼 SMR 분야의 기술 역량 축적을 통해 향후
사업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황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유가 급등과 함께 유가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익성을 담보하는 수준의 유가가 뒷받침되는 한편 국가별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주요 산유국의 유전, 가스전 개발이 지속되고 이를 위한 해양 플랜트 설비 역시 다양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발주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국가별 정책 변화와 개발 비용의 상승으로 일부 속도 조절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투자 확대와 설비 공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지난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황 속에서 당사는 해양사업과 해상풍력 발전 사업, 그리고 SMR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 중이며 수익이 담보되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양질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분기 해양에너지 부문 실적과 시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Q&A로 들어가 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3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4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Now Q&A session will begin. Please press star 3, that is star and 3 if you have any questions. Question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order you have pressed the number star 3. For cancellation, please press star 4, that is star and 4 on your phone.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님입니다. The first question will be provided by Dong-Hun Lee from Shinhan Investment and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안녕하세요. 신한의 이동헌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실적 축하드리고요. 괜찮으시면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상선에서 매출 인식 수주 연도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해양 부문에서 기저를 감안해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인라인하게 지속이 될 거라고 기대해도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rst of all, thank you for your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출 인식부터 상선 말씀드리며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2022년도가 14%, 23년이 53%, 24년이 29%, 25년이 4%고요. 그 다음에 3호 중공업 기준으로 22년이 5%, 23년이 43%, 24년이 49%, 그리고 25년이 3%입니다. 지금 미포조선 합병으로 인해서 저희 중형선 부분을 따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현대중공업은 대형선 기준이고 중형선 기준으로는 22년 물량이 없습니다. 23년이 26%, 24년 71%고 25년이 3%의 수준입니다. 중형선이 22년도는 물량이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let me first mention 네, 다음은 해양 부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분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두 개 공사가 특히 루야 프로젝트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급증을 했고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올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지금 17.4%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조금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고수익성을 유지를 할 것은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2, 3분기부터는 지금 올해 수주를 만약에 못한다면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는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트리온 공사가 매출이 조금 빠지는 부분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매출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이후부터는 만약에 수주를 못한다면 이후부터는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띌 가능성이 있습니다. And this quarter, yes, we have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증권의 백이연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백이원입니다. 실적 디테일 질문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SD 사업부 매출액이 얼마였는지랑 그리고 저희 신규 사업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인도라든지 여러 신사업에서 이 SD 사업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매출액이 얼마나 좀 나올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간단한 질문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홍범도암 화재 건 관련돼서 언론 보도 나온 게 있는데 이게 2분기 때 비용이 반영될 건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먼저 첫 번째 답변 SD 사업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SD 사업 부분 매출액이 이번 분기에는 1,191억 원 네,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사고 부분에 For SD business, our revenue this quarter was 119.1 billion Korean won. 네, 홍범도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라든지 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수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대로 2, 4분기 내에는 그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s to the fire incident you mentioned, we're still investigating the cause behind this fire incident, so we do not know accurately what the magnitude. SD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은 114억 원입니다. For our SD business, operating profit were 11.4 billion Korean won.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한영수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한영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번 실적에서 중형선 그 부분을 조금 발라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형선 쪽에 매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자회사들 이제 새로운 야드들 영업 형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조선소들이 글로벌리 그 네임밸류가 있지는 않아서 예전에 왜 현대 미포 있을 때도 베트남 조선소 수주를 미포가 해서 이렇게 그 수주를 확보해서 재발주하는 형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필리핀이나 다른 조선소들도 현대중공업이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서 그런 역할을 해서 재발주를 해주는 약간 그런 형태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형선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 미포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단지 수익성 측면에서는 현대중공업 대형선 부분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예,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조선해양의 이우석 전무입니다. 해외 조선소 영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해하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본사의 기술력이라든지 브랜드 파워를 기준으로 활용해서 해외 조선소 영업을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걸 통해 갖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확보했고 필리핀도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사에서의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수월하게
해외 수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 추가로 해외 조선소 영업 확장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본사에서의 능력을 활용해서 해외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본사가 한국조선해양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으로 말씀하신 거 맞는지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Further clarification, 기본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 맞습니다. 예. KSOE, I would say, not Hyundai Heavy Industries, KSOE.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NH투자증권의 정연승 님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정현승입니다. 엔진 사업부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데이터 센터용으로 처음 수주를 좀 받으셨는데, 생각해 봤을 때, 엔진 부분 생산 캐파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엔진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좀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워낙 쇼티지 상황이라서 면허 생산하는 기업들까지도 좀 시장이 확장되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라이센스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힘전 엔진 생산 능력은 지금 400만 마력, 한 3기가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지금 현재 박용 또는 발전 물량을 고려했을 때 좀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사 내에 있는 수전 선박에 대해서도 엔진 납품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캡티브 물량 기준으로는 부하가 많이 차 있는 편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형 발전용 엔진 수요 급증에 따라서 다방면으로 저희 옵션을 검토 중이고 향후에 수주 물량을 기준으로 생산 캐파를 확충할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f I answer your question,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수주 경량으로 봤을 때는 자체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서 위주로 수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타국에 있는 라이센시 엔진들이 데이터 센터형 그 수주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고려하시는 바와 같이 라이센스 피를 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라이센서들이 가격 경쟁력 우위는 있다고 보셔서 저희는 일단은 그 점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파 증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out capacity expansion were under review.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님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ovided by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엔진 앞서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요. 증설은 공시사항일 텐데 이 증설의 난이도가 궁금한데요. 캐파를 늘리는 게 어느 정도 어려움인지 또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지 난이도가 궁금하고요. 질문 드린 이유가 2030년까지 납품하는 걸로 계약 공시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열려가는 것 같아서 감이 잘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클라이언트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들어가는 이 6,271억 계약한 공시에 대한 스펙 같은 게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략 이게 10메가인지 20메가인지 주발전 용도로 쓰이는 건지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떤 건지 전반적인 사안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진기계 사업부는 한 3기가 정도의 매년 생산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저희 엔진기계 사업부만의 타사 대비 강점인 일간 생산 체제로 주요 기자재를 내재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를 증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조립 공장과 주요 기자재로 나눌 수 있겠지만 조립 공장을 캐파를 키우는 거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또 하고는 있겠지만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자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과 국내 서플라이 체인과 또 좋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한다고 하면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엔진 발전 담당하고 있는 박종국 상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 시장은 여러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고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지속적으로 인콰이리 받고 있고요. 기존의 그리드 라인 연결이 계속 지연되면서 온사이트 발전 그리고 엔진 수요도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포함된 2030년도 납기를 당겨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서도 이 발전소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순차적으로 맞춰서 28년, 29년, 30년으로 저희가 분할 납품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한 우리 공사에 대해서 스펙을 조금 공유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주한 건 660MW고 총 30세대입니다. 엔진 모델은 16H54GV라는 모델이고 그 한 엔진당 출력은 약 22MW입니다. 11개씩 총 3개 사이트에 나와서 배치되고 저희가 공급하는 공급 범위는 엔진 발전기 그리고 컨트롤 그리고 현장 설치 시 운전 감리까지입니다. 상세한 사양은 저희 엔진에 나와 있는 스펙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양은 없고 대신 미국에서 요구하는 이제 에미션 인증 그리고 UL 인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증권의 배기연 님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ovided by Gi-yeon Bae from Merit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인도 투자 계획에 대한 추가적으로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달에 대통령이 인도 다녀오기도 하셨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인도 쪽에 투자를 좀 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인도에서 향후 몇 년간 필요한 어떤 상선 발주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약속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어렵더라도 그 방향성은 제가 맞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플로팅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경쟁자가 작년부터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뉴스도 나왔는데요. 우리도 뭔가 해양 쪽이나 아니면 엔진기계 사업부에서 이렇게 좀 콜라보해서 EPC를 턴키로 받는다든지 이런 그 사업 기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인도 조선소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 그룹 회장님께서 수행을 하셔갖고 인도 쪽에 주요 인사들을 다시 면담을 하고 타밀나두주와의 그린필드 조선소 건설에 대해서 재차 그 지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그룹 내부에서는 그 그린필드 조선소 건설을 위한 피저빌리티 스터디 진행 중에 있고요. 인도 쪽 지원은 여전히 확실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척의 상선을 발주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그린필드 조선소를 설립하게 된다면은 인도 내부의 자체 수요용으로 발주를 여러 선종에 거쳐서 하겠다는 얘기는 확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IM증권 잠깐만요. 두 번째 답변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플로팅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는 기술력 또 엔지니어링 역량 측면에서는 플로팅 데이터 센터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타사와 좀 비교를 해서 한다고 하면 플로팅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플로팅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파워십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파워십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힘센 대출력 엔진 기반으로 파워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타 경쟁사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D 마린 솔루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되어 바와 같이 신조 및 개조 등 다양 방법 등에 대해서 제안되고 있고, 현재로는 사실은 매우 초기 단계의 인ኳ리 문의가 있어서 중장기 미래 성장 시장으로 생각되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안녕하세요. 아이언증권 김영순입니다. 엔진 사업부 이익 관련 간단한 질문이고요. 저희 중공업 엔진 사업부 이익률은 20% 정도로 좀 더 상승을 했고, 반면에 마린 엔진 이익률은 25% 정도로 좀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양사부의 이익률이 앞으로 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이익률도 한 25% 정도를 상방으로 보면 될지, 혹은 마린 엔진이든 엔진 사업부든 조금 더 상향될 여지가 있는지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마린 엔진은 거의 25% OP 마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여전히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가 환율이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 그러면 수익성 개선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도 지금 DF 엔진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엔진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조건만 좀 더 잘 맞아준다 그러면 수익성 개선은 충분히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용 엔진이 2028년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까지 매출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nd also, I'd like to note that the engine for data center applications and the revenue would be recognized from 2028 onwards. And if you consider that, there can be a further boost to the profitability of our engine business.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저희들 시간을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끌었는데요. 시간을 좀 더 길게 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해양 관련해서 아까 이제 수주를 저희가 올해 못하게 되면 이제 내년에 매출 위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또 공교롭게 지금 얘기하시는 프로젝트들이 중동인 것 같아서요. 이것들이 혹시 지연될 리스크는 전쟁 때문에 없는지, 혹은 그 프로젝트가 전쟁이랑 좀 무관한 곳에서 일어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요. 혹시 가능하면 특수선 수주 관련해서 최근에 그 단기에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 있는지 한 번만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에너지 부문 김남모 책임 매니저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 부문에서 참여 중인 해양 입찰 공사는 중동 지역 중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에 걸쳐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습니다. 보통 해양 입찰 평가 기간의 경우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 전쟁의 상황으로 소폭 지연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1분기에 저희가 가격 유찰서를 제출했고 아직은 일반적인 입찰 평가 기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분위기도 저희가 고객사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큰 폭의 지연은 있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주셨던 특수선 쪽 그 수주 관련된 현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지난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태국 해군 호위함에 대해서 지난 4월 말에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게 아마 가장 빠르게 조금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필리핀 그 차기 호위함이나 말레이시아의 이제 다목적 지원함 등도 좀 이 동남아 국가 대상들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입찰 관련된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고 그것들도 그 프로젝트들도 연달아서 연이어서 이제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특정 국가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그 대륙별로 넓게 남미 뭐 유럽 할 거 없이 여러 프로젝트들이 지금 동시에 좀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빨리 진행될 프로젝트는 아마 태국 쪽이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f I should 네, 저희들 마지막 질문 Q&A까지 마치고요. 저희들이 선박, 해양, 뭐 엔진, 그리고 군함까지 모두 너무 바쁘게 저희들 사업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강하고 더 바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2026년 1분기 한국조선해양 연결 경영실적 발표를 컨퍼런스 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as you know, our business 역시 주가가 가든 안 가든 저렇게 콩콜해서 자신감 있게 해주면 좋죠. 예, 저런 콩콜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뭐 어떻게든 뭐 저런 변수가 있어도 해내겠다 저런 거. 그게 믿음이 가죠.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뭐 예전에 IR 자료를 알집으로 다 앞쪽에서 보여드렸죠. 한 번씩 보세요. 보다 보면은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투자 인사이트가 탁 트일 때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